작은 도서관. 줄여듣는 세계 고전 명작. 제10화. 모파상 목걸이.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모파상은 인간의 허영, 욕망,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를 짧은 이야기 속에 날카롭게 담아내는데 탁월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대표 단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걸이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사치와 허영으로 점철된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단지 조금 더 아름답게 살고 싶었고 조금 더 화려한 세상을 꿈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종종 현실보다 더 큰 욕망이 자리합니다. 모파상은 그 욕망이 얼마나 작은 계기로 한 인간의 인생을 뒤바꾸는지 차갑고도 정확한 필치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그 결말이 단순한 반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사는가? 라는 질문을 조용히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리의 어느 겨울밤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파리의 어느 허름한 아파트에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교육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하급 관리였습니다. 생활은 궁핍하지도 않았지만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틸드에게는 그 평범한 삶이 견딜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늘 화려한 살롱과 부드러운 카펫, 빛나는 샹들리에와 값비싼 보석을 꿈꾸었습니다. 부유한 귀부인들이 비단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에 늘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낡은 의자와 수수한 식탁, 그리고 평범한 남편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느 날 저녁 남편 루아젤은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야.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이야. 그 무도회는 파리의 상류 사회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틸드는 오히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런 자리에 가보고 싶어 할 줄 알았지. 마틸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입고 갈 드레스가 없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새 드레스를 사자. 그 돈은 그가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냥용 총을 사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위해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드레스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도회가 가까워질수록 마틸드는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이제는 보석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너무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리면 되잖아. 마틸드는 부유한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고 보석 상자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틸드는 한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벨벳 상자 속에 담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흔쾌히 그것을 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무도회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틸드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빛나는 목걸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여인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짜 귀부인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행사가 끝났을 때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망토를 벗는 순간 마틸드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걸이가 목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거리를 뒤졌습니다. 마차를 찾았고 경찰서에도 갔고 신문에 광고도 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자. 그들은 보석 가게들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비슷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가격은 무려 36,000프랑.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루아젤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고리 대금까지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사서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루아젤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녀를 내보냈고 더 좁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틸드는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집안일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아름답던 얼굴은 세월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어느 날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포레스티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젊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마틸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사서 돌려줬어요. 그 빚을 갚느라 우리는 10년을 고생했어요. 포레스티의 부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마틸드.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아무리 많아도 500프랑을 넘지 않았을 거야. 모파상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독자의 마음속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단지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꿈꾸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인생에는 때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동안 정작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 버립니다. 마틸드는 10년의 세월을 목걸이 하나 때문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그런 목걸이 하나쯤을 목에 걸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시선, 체면, 허영. 모파상은 묻습니다. 당신의 목걸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짧은 이야기 속에다 인생의 묵직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